T2, 총정리 부분입니다. 사실 T2가 내용이 20문제에 비해서 적지 않은 내용이고, 내용의 정확한 이해, 깊이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습이 많이 되어 있다면, 빠르게 핵심 위주로 파악을 하시고 반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뭐 최소한 제가 한 100번 이상은 보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거를 이제 한 5분 이내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몇 문제 냈을까요? ISMS, P 같은 경우, P윈 스터디 같은 경우 모의고사가 약 24회, 구글 클래스룸 있고요. 한 2000문제 정도 있고요. CPPG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뭐 최소 뭐 1000문제 이상은 훨씬 더 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3000문제를 출제하거나 해설을 했는데 뭐 당연히 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문제를 출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에 겹치는 문제도 없고, 그리고 본 클래스도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법제 간 충돌 원칙. 상특신이죠. 상위법, 특별법, 신법, 그리고 강화, 완화 모두 특별법이 우선한다. 특별법 적용자도 특별법에 조항이 없는 경우 일반법을 적용한다. 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 수정목이 안공창책, 그거를 OECD 프라이버시 8원칙을 기본으로 하죠. 목적 명확화, 최소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목적의 활용 금지, 이용 제한의 원칙이죠. 정보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그리고 권리 침해, 위험을 고려해서 안전관리, 안전성 확보 조치이죠.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식, 공개의 원칙,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 정보주체 권리 보장이죠. 사생활 침해 최소화, 그리고 익명 처리 우선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가명 처리한다. 그래도 안 되면 활용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최소 수집의 원칙에 하나는 거죠. 책임과 의무 준수,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의 원칙이죠. 3.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수집 목적, 최소 수집,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하는 거죠. 사업자. 선택 동의에 대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아닌 선택 정보에 대해서는 동의 거부권이 있고 거부하더라도 본질적인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소 정보는 쇼핑업체 상품 배송할 때 이름, 주소, 전화번호이고요. 취업, 업무 능력을 판단할 때는 경력, 자격증이 최소 정보죠. 민감 정보는 노사 정유, 번건성 특인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죠.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 범죄 경력, 생체, 인식, 인종, 민족에 관한 정보, 장애 정보, 사회 봉사 명령도 해당이 된다. 고유식별 정보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유식별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둘 다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유식별 정보 주요 운해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별도 동의를 받고요. 이번에 고유식별 정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3년마다 1회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된다. 고유식별 정보는 내부망에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 고유식별 정보 저장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위험도 분석에 따라서 암호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고유식별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허용 근거가 있어야 되죠. 법률, 대통령령, 그리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감사원 같은 경우는 규칙에 의하죠. 본인 확인기관이나 뭐 본인 확인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본인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할 수 있죠. 정보통신망법에 있습니다. 동의에 따른 수집이 불가하죠. 그 대체수단, 아이핀, 마이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생년월일, 회원번호,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관세청의 개인 통관 보유 고유 불호 이런 것들도 개인 식별할 수는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아니다. 저장 위치 무관, 암호화 의무가 있죠. 가명 정보는 통과공,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이죠. 개인정보 처리자 내에서 셀프 결합은 자체적으로 위험성을 식별해서 하면 되고 또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는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야 한다.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해야 되겠죠. 기록사항. 목항 이자기 보저, 목적, 항목, 이용 내역, 제공받는 자, 처리 기간, 보호위원회 고시사항, 예외. 관이양 유전 열정처죠. 간접 수집, 이용, 제공 내역, 양수도, 유출 등, 통지, 전송 요구, 열람 정정석, 삭제, 처리 정지죠. 개인정보 처리 방침, 목기 3위권, 책자한 항파 민가, 목적, 기간, 제3자, 위탁, 권리, 의무 책임자, 자동 수집 장치, 안전성 확보, 항목, 파기, 민감정보, 가명정보죠. 평가는 포알 확이죠. 이런 위에 있는 목기 3위권 책자한 항파 민가를 포함하고 쉽게 작성, 쉽게 확인이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조 블랙 교파죠. 계획, 조사, 불만 처리, 내부 통제 시스템, 교육, 파일, 방침,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죠. 자료, 그리고 파기. 그리고 자격 요건. 민간 같은 경우 사업자, 대표주, 임원이죠. 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부서장이고요. 전문성, 공공기관 같은 경우 국법범중고, 정삼, 삼사, 시도삼, 시군사, 학행이죠. 자세한 건 두음 참조하시면 되고요. 전문성은 1,500억, 매출액이죠. 오민고, 5민감정보, 50배 정도, 100만 개인정보, 이런 전문성 확보에 대한 자격 요건이죠. 재학생 미만의 대학,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 CPO 전문성 기관이죠. 자격증은 박사 2년, 석사 1년, 학사 6개월, ISMSP, 피아, 그리고 개인정보 경력 1년 인정해 주는 거죠. 이 두 개가. 그리고 기술사, 정척이, 정보기, 이런 것들도 인정을 해준다. 기술사는 정보보호와 정보기술 1년 인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정척이, 정보기 이런 애들은 6개월 인정해줍니다. 국내 대리인은 국내에 영업소, 주소가 없는 자죠. 매출액 1조 원, 정보주체 100만 명, 자료주체 제출 요구받은 자가 지정 요건이고, 역할은 불만 처리, 유출, 통지, 신고, 자료 제출, CPO의 역할을 한다. 처리 방침의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를 한다. 11번 개인정보 유출 등 통지 신고, 통지 항목은 항시, 개, 접 이렇게 보통 외우죠. 항목, 시점, 경위, 항시 경피 대접인가 이렇게 외우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대응 조치, 피해 구제 절차, 정보 주체, 신고 담당 부서, 연락처, 신고 대상 1,000명,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5만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보기기, 외부 불법 접근이죠. 통지 신고, 통지 통지와 신고 둘 다 72시간 내고요. 신고 같은 경우는 보호위원회 키사, 인터넷진흥원이고요. 개인정보 열람 주체는 정부 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 둘 다 할 수 있고요. 열람 요구 항목, 항목 내용, 목적, 기간, 제3자, 동의 사실 및 내용. 그래서 항목기 3동 이렇게 암기를 하죠. 열람 제한 사유, 보관법이 조성시죠. 그리고 열람 제한은 10일, 처리 정지는 법이 개소이고요. 그리고 자동화된 결정, 프로파일링이고요. 권리, 결정을 거부하거나 인적 개입 재처리, 설명 요구할 수 있죠. 뭐 개인정보 추가, 의견 제출도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정보주체 동의, 법률 또는 법령, 계약이고요. 그리고 기준 절차,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해야 되죠. 설명, 검토 항목은 기준 및 처리 과정, 개인정보 추가, 의견 제출, 해당 의견, 자동화된 결정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대상은 여기 있죠. 설명 요구 조치는 결정, 결과, 개인정보 유형, 주요 기준 절차하는 거고, 기한이 30일이죠. 10일이 아닙니다. 전송 요구, 마이데이터죠. 본인 계정, 동의받아서 처리하는 거고, 계약, 이행, 체결 과정에서 정보주체, 요청, 조치, 이행하는 거죠. 정보주체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 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수집한 개인정보 기초로 분석 가공하여 별도로 생성된 정보가 아닐 것이죠. 그리고 정보, 처리 장치를 통한 개인정보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대상기관은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안전조치, 이행, 시설, 기술,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충족한 자적, 정보주체 권리는 전송 요구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본인이 미화하게 될 때는 요구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용 제공 내역 통지, 통지 의무 대상 5인구 100개죠? 통지 제외는 통지 거부 의사, 임직원,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 뭐 다른 법인 임직원, 그리고 공공기관 소관 업무죠. 통지 방법은 서면 등의 방법이다. 알림창도 가능하다. 손해배상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중대한 과실이라는 거, 손해 5배, 재산 또는 정신적 피해 보상, 피해액은 피해자가 입증한다. 법정 손해배상 300만 원, 정신적 피해 보상만 하고요. 피해 입증 책임 면제된다. 분쟁 조정, 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는 거죠. 공공기관, 국립법인, 비영리 단체 다 하는 거고요. 준사법적 기구고요. 재판상 화해 효력, 법원의 집행문을 강제 집행 가능하다, 경매 가능하다. 당사자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조정안 제시받은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죠. 그리고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을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분쟁 조정 응하지 아니하면 민사 소송 등의 규제 절차를 거친다. 집단 분쟁 조정은 정보 주체수가 50인이고요. 집단이 분쟁성 띠고요. 개인정보 항목이나 피해 유형이 유사해야 되겠죠. 단체 소송 효과는 피해 확산 방지 예방, 다른 단체에도 판결 효력 있죠? 그래서 단금, 아, 단, 단중 직금. 단체 소송은 중지하는 거, 집단 소송은 금전적인 거죠? 원고 요건, 소비자 단체나 비영리 단체인데, 소비자 단체는 정관의 정보주체 권인 증진이 있어야 되고요. 정회원수 1,000명 이상, 소비자 등록법에 등록된 3년 이상 지정된 단체고요. 그리고 비영리 단체는 100명 이상이 단체 소송 제기를 요청받아야 되죠. 정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단체 목적에 있다.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구성원이 5,000명,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이 돼야 되죠. 단체 소송은 변호사로 소송 대리인 선임이 가능해요. 분쟁 조정 같은 경우는 대표, 당사자나 변호인 없이 소송이 가능합니다. 분쟁 조정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속된 준사법적 기구로 누구나 소송이 가능한데 단체 소송은 소송 대리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단 소송, 집단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 액션이죠. 그래서 집단 소송은 사후의 성격이고 단체 소송은 사전 예반적 성격이죠. 단체 소송은 법앤드 스크레이지라고 하고 집단 소송은 클래스 액션. 그래서 금전적 피해 구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고 사후 구제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있습니다. 제외 신청한 사람은 제외고요. 가명 정보는 삭제, 통계 도구, 일반화, 범주화, 암호화, 무작위화, 기타가 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 기술 같은 경우 이 내용이 분류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 하나가 문제로 나오고 이게 어디 있느냐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아까 빨간색 부분을 했던 부분은 나왔고 여태까지 시험에서는 나왔던 건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